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때문에 신장과 위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것은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이 더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건강 챙긴다고 삶은 계란과 드셨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년간 30년 넘게 어르신 건강을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가족, 지인,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께 건강한 아침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란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계란을 피하실까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먹으면 안 된다는 옛날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란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계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지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은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레시틴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때를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이 끼면 물이 잘 안 내려가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틴은 이 기름때를 떼어내서 간으로 보내 처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혈액이 걸쭉하게 흐르지 않고 맑은 물처럼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위험을 관리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계란은 혈관을 막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정리해주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빈혈을 예방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어지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신다면 철분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철분과 비타민 B2, B12가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몸속 구석구석 산소를 배달하는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특히 고기 드시는 양이 줄어든 어르신들에게 계란은 아주 중요한 철분 공급원입니다. 계란 한 알이 하루 피로를 덜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 기능을 안정시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속이 약해지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단백질은 위와 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부드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두부처럼 소화가 쉽게 됩니다. 고기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도 계란은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장 점막이 상처받았을 때 회복을 도와줘서 영양분 흡수력도 좋아집니다. 속이 약해진 어르신일수록 계란은 오히려 편한 단백질입니다. 네 번째, 계란은 체중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살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는 겁니다. 계란은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면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근력 유지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체력이 유지되면 넘어지는 사고도 줄어들고 설령 넘어져도 골절 위험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계란은 단순히 단백질 음식이 아닙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피로를 줄이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노년기 체력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면서요? 그래서 노른자를 버리거나 아예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예전 기준이고 최근 의학과 영양학 연구 결과와는 다릅니다. 국제심장학회에서 밝힌 핵심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공장에 비유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원료보다 공장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 양이
7배에서 8배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란 몇 알 드신다고 혈관이 바로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계란 1개에서 2개를 먹은 그룹을 관찰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은 크게 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콜레스테롤은 숫자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인 기름을 청소해서 간으로 돌려보내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계란을 먹으면 이 청소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계란은 기름을 더 쌓는 음식이 아니라 기름을 정리하는 인부를 늘려주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근력이 감소합니다.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계란을 콜레스테롤 때문에 끊는 것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안 드실 때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합과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계란 1개에서 2개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계란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된 정보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계란은 계속 먹어야겠는데 그럼 뭘 조심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약을 지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한의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재는 좋은데 저 약재와 함께 쓰면 안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신장과 간이 웬만한 부담은 다 걸러내고 처리했습니다. 마치 새 정수기처럼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정수기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신장 기능은 50대부터 해마다 조금씩 떨어집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러니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식 조합이 이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살 김광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아주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찐 달걀 1개와 바나나 1개를 드셨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좋고 바나나는 변비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년 넘게 이 조합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만 되면 손발이 저리고 가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나나는 칼륨이 아주 많은 과일입니다. 칼륨은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계란까지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출렁이는 겁니다. 김광숙 어르신은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아침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고 계란은 양배추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손발 저림과 두근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조합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계란이나 바나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둘을 함께, 그것도 공복에 매일 드신 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조합으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침마다 건강 챙긴다고 하시는 그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조합은 오늘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김광숙 어르신이 즐겨 드셨던 찐 달걀과 바나나입니다. 아침마다 간편하게 찐 달걀 1개, 바나나 1개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빨리 먹을 수 있고 변비에도 좋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습관처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조합이 문제일까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심장 박동과 근육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배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고 손발 저림, 심장 두근거림,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란까지 공복에 드시면 위장이 갑자기 무거운 짐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한두 시간 후 뚝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나나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고 아침 계란은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혹시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바나나 자체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찐 달걀과 우유입니다. 단백질 보충한다고 계란에 우유까지 같이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찐 달걀 먹고 바로 우유 한 잔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좋은 의도이지만 이 조합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과 우유는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소화 효소가 급하게 달려들어야 합니다. 마치 좁은 공장에 물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위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더부룩하고 속이 더 쓰리고 심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란까지 함께 드시면 장에서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드신 후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우유를 드십시오. 또는 아침에는 계란만 드시고 우유는 오후 간식으로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함께 드시는 것보다 시간을 나눠 드시는 게 위장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도 많이들 드시는 조합입니다. 바로 찐 달걀과 빵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달걀 샌드위치 먹으면 든든하잖아요. 빵집에서 파는 달걀빵, 집에서 만드는 달걀 토스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도 신장과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시중에 파는 빵은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이 밀가루는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마치 휘발유를 확 부어서 불을 활활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계란까지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이 달라서 위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빵은 빨리 소화되고 계란은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러면 위장이 2가지 속도를 동시에 맞춰야 해서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빵에는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빵에서 온 염분과 계란의 단백질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신장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빵 대신 고구마나 감자 같은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과 함께 드십시오. 또는 계란은 아침에, 빵은 점심이나 간식으로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통밀빵을 선택하시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자, 여기까지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우유, 빵입니다. 그럼 계란은 도대체 뭐랑 먹어야 하나요? 이런 생각 드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보약이 되는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이 편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에 비해 엄청난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서 녹슬어가는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마치 녹슨 철을 닦아내는 것처럼 혈관과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 있으시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블루베리는 바나나와 달리 당분이 과하지 않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아침에 삶은 달걀 1개를 드시고 블루베리 1줌, 대략 15알에서 20알 정도를 함께 드십시오.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셔도 좋고 그냥 후식처럼 드셔도 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피하십시오. 블루베리도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가워지거나 설사할 수 있으니 하루 1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의 보약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벽에 보호막을 한 겹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란 단백질이 들어와도 위가 자극받지 않고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장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 운동을 안정시켜줍니다.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양배추를 꼭 함께 드셔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섬유질이 거칠어서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양배추를 한 입 정도 떼어내서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치십시오. 또는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볶아서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여기에 소금 조금만 뿌려서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아침 식사로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양도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 크기 1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영양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유지하고 몸속 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마치 기계에 윤활유를 치는 것처럼 영양소가 몸속에서 잘 흡르도록 돕는 겁니다. 혈관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브로콜리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량만 그리고 잘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드십시오. 브로콜리 작은 송이 2-3개 정도를 끓는 물에 2분 정도 푹 삶으십시오. 생으로 드시거나 덜 익힌 브로콜리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익혀서 부드러워진 브로콜리를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정도 크기면 충분합니다. 더 드시고 싶어도 소화를 위해 참으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계란은 혼자 먹어도 좋지만 블루베리, 양배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3가지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장 보러 가실 때 꼭 사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먹어도 계란 자체가 상했다면 전혀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계란을 고르는 법과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드셔도 계란 자체가 상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상한 계란은 아주 위험합니다. 식중독은 젊은 사람들도 힘들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탈수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계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온에 오래 둔 계란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계란을 식탁 위에 그냥 두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계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한 식품입니다. 실온에 1시간만 있어도 껍질 안쪽에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따뜻한 방에서 빵이 금방 곰팡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한 계란입니다. 많은 냉장고에 계란 보관함이 문 쪽에 있죠? 편리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나쁜 위치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계란은 온도 변화에 약해서 이런 환경에서는 금방 상합니다. 세 번째, 껍질에 금이 간 계란입니다. 조금 금 갔어도 안쪽은 멀쩡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껍질 금간 틈으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오염이 시작된 겁니다. 네 번째, 소비기한이 지난 계란입니다. 하루 이틀 지난 건 괜찮다는 생각은 계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되면서 조금 지나도 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생겼지만 계란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계란은 껍질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안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하루 이틀의 차이도 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드시지 말고 버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만큼은 조금 아까워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 번째,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해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십시오. 뾰족한 쪽에는 공기주머니가 없어서 아래로 두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냉장고 문이 아니라 안쪽 선반 깊숙한 곳에 두십시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씻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계란 껍질에는 세균 침투를 막는 자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미리 씻으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먹기 직전에만 흐르는 물에 씻으십시오. 세 번째, 원래 포장 용기에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종이 트레이는 습기를 조절하고 냄새 흡수를 최소화하며 계란끼리 부딪혀 금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른 용기로 옮기지 마시고 산 그대로 두십시오. 또한 김치나 젓갈 같은 강한 냄새나는 음식과는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계란 껍질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냄새를 흡수합니다. 계란은 냄새도 함께 먹게 됩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식동원,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 바르게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과 위장을 지켜줍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밝은 미소를,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